이 한국당이 지금 예산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립했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정책연대를 계속하기로 했다는데요. 좀 살펴드리죠. 내분 후폭풍이 거세는데 왜 그런지 좀 자유한국당 사정을 여쭤보면서 그래서 힘이 엇갈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사정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잠정합의라더니 더 이상 야당도 아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지역 예산 챙겼다. 지역 예산 증액이 정우택 의원이 211억 원, 김광림 의원이 140억 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많이 챙겼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직원이 최저임금이 이걸 맥없이 뚫린 거 아니냐. 그러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절대로 뒷거리 없었다. 양심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순진해서 좀 당했다. 순진하면 많이 드리는 건가요? 우원식 대표가 이 우원식 대표는 얼마 못 가져가셨더라고요. 1억 2,500인가 증가했다는데. 다 합의한 거라니까 국회 발목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는 예산 챙겼으니 호남에 좀 가도 될까요? 들어보시죠. 오전 11시부터 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1시간 동안 시간 드렸으면 됐지. 의원 중에 도중에 가는 데가 없어, 세상에.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주장이 옳지 않아요. 재석 17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마 우리가 곧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좀 강경론이 득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저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제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그동안 쭉 해왔고 또 서로 사실 못 보는 거는 못 보는 대로 저는 그것을 의총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고현식 교수님.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가 순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에 옛날 그 기획예산처인가요? 거기서 공무원도 오랫동안 하셨고 스펙 좋으시죠. 사선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 야당과 협상해서 지금 야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선입니다만은 우원식 원내대표 그분이 사선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진해서 당했다 그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믿을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한국당 사정이 우리 속된 말로 무슨 집안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당내 사정이 어떻게 보면은 복잡다단한데 그래서 야당으로서 힘을 못 쓴 것도 있는데 평의원들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도부라고 하시는 분은 원내대표 211호 정책위 의장 14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한국당이 원래 목표로 세웠던 공무원 증원 반대라든가 최저임금 또 법인세 인상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를 못하고 지도부만 떡 주무르다가 떡고물을 다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과 떡고물을 지금 바꿔먹은 거. 바꿔치기 한 거. 지도부라면서. 지도부라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옛날에는 언론용어로 그걸 엿바꿔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엿바꿔 먹는다. 또 박정희 전 의원.
홍가루 집안의 내타 타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전체가 예. 혼미함에 빠져 있는 혼미하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도 못하고 초선 의원부터 중진 의원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정체성을 뒤엎는 이번에 예산 부수 법안의 통과라든가 예. 또 예산 법안이 아주 너무 쉽사리 통과가 되면서 예. 그 끝나고 나서도 국민에게 그냥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전에 들어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선거가 눈앞이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왜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뭡니까 필리버스터를 며칠씩 하고 끝까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즐겼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몇 시간을 했죠? 며칠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 부분도 반대 토론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는지를 알렸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알리지도 못하고 성과도 못 거두고 네. 또 일부 중진들이나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죠. 원내 수석 부대표 하지 않으셨어요? 의원 시절에? 저는 원내 부대표는 해봤지만 부대표? 수석은 안 해봤고요. 예. 사무부총장을 제가 했었는데 예. 그 예산이 사실 법안을 만드는 거하고 예산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가장 큰 특권인데 예. 특권이면서 이제 의무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서 한국당은 아마 엄정한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대표는 힘 못 써요? 대표?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원외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좀 그건 원내대표에게 이제 모든 걸 일임을 했었는데 예. 정우택 대표가 이제 내가 순진해서 당했다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그 합의를 해놓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진 찍는 행위는 완전한 합의를 잡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을 잠정 합의고 의총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찍는 줄 몰랐나요? 아니 순진해가지고. 기자들이 앞에서 다 서 있는데 사진 좀 볼 리가 있겠습니까? 황 선생님 지금 말씀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의 레임덕인가요? 그런 거? 원내대표의 레임덕. 황정수 소장. 정치인이요. 예.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한 가치나 이 소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수십 년 전에요. 미국의 제임스 부캐넌이라고 예. 노벨 부캐넌.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예. 국가가 시스템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공공 선택 이론으로 이걸 갖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뭔가 하면요. 국가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국민들은 감시할 정보나 또 감시할 어떤 이 목적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예. 항상 이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요. 그렇게 그동안의 보수의 가치를 사수하니 어쩌니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가치를 걸고 안보 위기나 작은 정부를 갖다가 보수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싸우지 못하고요. 아예 싸우려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한다니까 전부 겁이 나가지고요. 머리 탁 숙이고 과거 2013년에 박근혜 정부 1년 차예요. 해를 넘겼어. 1월 1일 새벽에 통과시켰어요. 야당은요. 국정원 개혁 문제만 가지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안보 가지고 온 보수의 이 지지자들이 야당인데 이 당이라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야당이라는 의식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을 해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김영주 전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그 원내대표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현재 홍준표 대표와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내가 왜 이 당에 충성을 해야 되냐.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시의원, 도의원이라도 많이 해서 차기 총선에 내가 말하자면 씨앗을 뿌리는 게 훨씬 만들어 놓은 낫겠다 거니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을 믿을 수 없다. 예. 이런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전교안 의원. 저는 이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뭐 작은 문제라고 하면 국민들이 비판을 받듯이 여야의 힘 있는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정책위 의장이 예산을 갈라먹고 내 지역구에 가서 나는 정말 이 많은 돈을 따왔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쁜 관행 아니냐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지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참 없애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바꿔먹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네. 작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결국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당을 운영하고 예. 국회에서 여야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예. 자, 우리가 보통 시장 경제, 작은 정부, 그다음에 낮은 세율, 이것이 보수가 가지는 지향 아닙니까?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했던 어찌됐든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논쟁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것은 왜 작은 정부가 돼야 되며 예. 법인세가 낮은 세율로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네. 보수가 가지는 가치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담아냈어야 하는데 예. 그 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네. 사실 아무 힘 없이 당하고 난 뒤에 네. 고함만 치면서 마지막에 다시 내한테 좀 더 유리한 게 있느냐,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저렇게 나와서 또 당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자신이 좀 더 드러내 보이는 이런 반복된 형태를 지속하는 이상 예.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력 경쟁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유한국당에서 잘 좀 경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서영호 소장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 보통 그 야당의 주요 당직자가 211억 원이나 140억의 지역 예산을 챙기고 네. 원래 자신의 야당이 지켜야 될 가치인 소위 말해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복지산 증액에 대해서 막지 못했으면 중앙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중앙 언론에서는 보수가 자기 가치를 지역구 예산과 맞바꿨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 예산. 이분들이 지역에만 돌아가면 오히려 네. 야 대환영. 우리 의장 우리 그 원내대표 일 네. 잘한다라고 지역 지방 언론이라든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히려 현수막을 걸어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역 정치에 맞바꾼 그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예. 우리 전체 유권자들도 이제는 예. 자신의 정당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좀 더 제대로 볼줄 알아야 높이 된다. 평가해줘야지 예. 지역구에 예산 몇십억 몇백억 따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환호할 만한 것은 아닌 거 아닌가요? 또 우리 유권자들이 의식하고 정치인의 수준들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만 욕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짚어볼게. 예산안 처리 때 분명히 대립각을 세웠었죠.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정책연대는 계속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실리도 챙기고 존재감도 챙겼다. 호남에 SOC 2천억 예산을 안겼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화 풀고 다시 좀 잘 해보시자고요. 정책의 공통분모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럼요, 3당 4당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 가도 될까요? 호남 뭐 1박 2일 갈 예정인 것 같고 평화개혁연대 모임에 갔다가 안철수 대표 철수하라 소리 들었죠? 지금 SOC 예산 올린 만큼 아동수당 그리고 기초연금은 밀린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소중한 이 3당 4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는 주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은 중심을 잡고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외연 확대 없이는 정당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또 더 많은 인재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3당, 4당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당이 노력하는 근거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바에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끝까지 실현하지 못했지만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건 30초로 딱 제한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어쨌든 예. 두 당이 뭐 정책 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 전국에서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네. 호남에 있는 분들의 네. 예산은 많이 탔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이
거의 갈라진 거하고 비슷한 거고 네. 또 바른정당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두 분들의 유승민, 안철수 두 분들의 정책 연대가 과연 실효성 있는 결실을 낼 수 있겠나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어렵게 보시네요. 황 소장님. 그 앞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SOC 예산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조 5천억을 올렸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SOC가 네. 1조 3천억 올렸고 예. 지역구 의원들이 나눠서 지역구 사업에 2천억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 복지 예산에서 1조 5천억을 깎았어요. 예. 그러니까 SOC라는 것이 결국 공사판 예산이니까 저기서 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은요. 예. 제가 볼 때는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만 있다 하면 즉 두 사람의 지지율을 보탠 것보다도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 논다면 뭐 계속 연대를 끊임없이 시도할 거다. 당에서 안팎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계속 그럴 거라 봅니다. 예. 그거 말고는 더 올라갈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고영식 교수님? 저는 어쨌든 앞으로 뭐 정책연대든 선거에 대한 통합 뭐 이 모든 것들이 가물가물해졌다. 혼미. 네, 혼미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이 보면은 그동안 청문회 전국에서도 그랬고 이번 예산 투쟁에서도 겉으로는 뭐 투쟁한다고 해놓고는 뒤는 손잡고 짬짬이로 해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습관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손을 잘 잡대요 또 그때는.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습관성으로 지금 짬짬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홍준표 대표가 위장야당이라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는 중추야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꼬리야당으로 변한 것 아닌가. 정당이 원칙을 버려버리면은 단시간 내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워낙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이미 잃었어요. 잘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금 정기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간단하게 연막 연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 연대요? 예, 뜬구름 잡는 연대다. 필요에 따라서 잡지만 언제라도 아닐 때는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내용에서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서영 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양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구심력이 있어서요. 아마도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그 바른정당이 보여줬던 예산 정국에서의 불협화음처럼 국민의당의 일부가 중도 진보로 민주당으로 흩어져 가고 국민의당의 일부가 중도 보수로 바른정당하고 합치지만 또 바른정당의 일부는 강경 보수로 한국당으로 귀결되는 쩍 하는 소리가 두 당에 나온 것이 이번 그 예산안 과정에서 보여준 공조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종희 전 의원은 정치 오래 해보셨으니까요. 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변수 많은 동거다. 이게 이제 계약 동거다. 변수가 많은 동거다. 예. 이번 예산안에서 이제 국민의당은 실리를 취했는데 주로 이제 호남 쪽에 SOC 예산을 챙겼죠. 그래서 호남 출신 의원들은 민주당하고 계속 밀어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그쪽하고는 계속 각을 대면서 명분을 갖고 유승민 대표와 정책적인 연대를 할 거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른당의 유승민 대표의 또 지도력이 또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라든가 원희룡 제주지사 같이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바른당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좀 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떨어져 나가서 이 두 분은 유승민과 안철수 대표는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의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 명분 있는 노선을 계속 고집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두 당의 운명이 아닌가 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뭘 그리 감출 게 많은지 정말 답답합니다. 보시죠. 야당과 협상에서 지금 야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사입니다만은 우원식 원내대표 그분이 사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진해서 당했다 그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믿을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
한국당 사정이 뭐 우리 속된 말로 무슨 집안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당내 사정이 어떻게 보면은 복잡다단한데 그래서 뭐 야당으로서 힘을 못 쓴 것도 있는데 평의원들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도부라고 하시는 원내대표 211호 정책위의장 140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그러니까 한국당이 원래 목표로 세웠던 공무원 증원 반대라든가 최저임금 또 뭐 법인세 인상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를 못하고 지도부만 떡 주무르다가 떡고물을 다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과 떡고물을 지금 바꿔먹은 거. 바꿔치기한 거. 지도부라면서. 네, 지도부라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옛날에는 언론용어로 그걸 엿바꿔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엿바꿔 먹는다. 또 박정희 전 의원. 콩가루 집안의 내탓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전체가 혼미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도 못하고 초선 의원부터 중진 의원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정체성을 뒤엎는 이번에 예산부 부수법안. 그 여러분들 주장이 옳지 않아요. 배석 17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조금 의문판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마 우리가 곧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좀 강경론이 득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저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제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그동안 쭉 해왔고 또 서로 타협이 못 보는 거는 못 보는 대로 저는 그것을 의총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고영식 교수님.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가 순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 옛날 그 기획예산처인가요? 거기서 공무원도 오랫동안 하셨고 스펙 좋으시죠. 사선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 통과라든가 또 예산 법안이 아주 너무 쉽사리 통과가 되면서 그 끝나고 나서도 국민에게 그냥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또 아무 일 없는 듯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 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선거가 눈앞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뭡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며칠씩 하고 끝까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즐겼죠. 그렇습니다. 그때 몇 시간을 했죠? 며칠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부분도 반대 토론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는지를 알렸어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도 못하고 성과도 못 거두고 또 일부 중진들이나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죠. 원내 수석 부대표 하지 않으셨어요? 의원 시절에? 저는 원내 부대표는 해봤지만 수석은 안 해봤고요. 사무부총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사실 법안을 만드는 거하고 예산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가장 큰 특권인데 특권이면서 이제 의무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서 한국당은 아마 엄정한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힘 못 써요? 대표?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는 아무래도 원외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원내대표에게 이제 모든 걸 일임을 했었는데 정우택 대표가 이제 내가 순진해서 당했다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합의를 해놓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진 찍는 행위는 완전한 합의를 잡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을 잠정 합의. 이 한국당이 지금 예산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립했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를 계속하기로 했다는데요. 좀 살펴드리죠. 내분 후폭풍이 거세는데 왜 그런지 좀 자유한국당 사정을 여쭤보면서 그래서 힘이 엇갈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사정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잠정합의라더니 더 이상 야당도 아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지역 예산 챙겼다. 지역 예산 증액이 정우택 의원이 211억 원, 김광림 의원이 140억 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많이 챙겼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직원이 최저임금이 이걸 맥없이 뚫린 거 아니냐. 그러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절대로 뒷거리 없었다. 양심을 걸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순진해서 좀 당했다. 순진하면 많이 드리는 건가요? 우원식 대표가 이 우원식 대표는 얼마 못 가져가셨더라고요. 1억 2,500인가 증가했다는데. 다 합의한 거라니까 국회 발목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는 예산 챙겼으니 호남에 좀 가도 될까요? 들어보시죠. 오전 11시부터 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1시간 동안 시간 드렸으면 됐지. 아니 의원 중에 도저히 가는 데가 없어 세상에. 1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요. 그리고 의총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찍은 줄 몰랐나요? 아니 기자들이 앞에서 다 서 있는데 사진 좀 볼 리가 있겠습니까? 황 선생님 지금 말씀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의 레임덕인가요? 원내대표의 레임덕. 황정수 소장. 정치인이요. 예.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한 가치나 이 소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수십 년 전에요. 미국의 제임스 부캐넌이라고 예. 노벨 부캐넌.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예. 국가가 시스템이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공공 선택 이론으로 이걸 갖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뭔가 하면요. 국가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라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국민들은 감시할 정보나 또 감시할 어떤 이 목적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예. 항상 이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요. 그렇게 그동안의 보수의 가치를 사수하니 어쩌니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가치를 걸고 안보 위기나 작은 정부를 갖다가 보수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싸우지 못하고요. 아예 싸우려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한다니까 전부 겁이 나가지고요. 머리 탁 숙이고 과거 2013년에 박근혜 정부 1년 차예요. 해를 넘겼어. 1월 1일 새벽에 통과시켰어요. 야당은요. 국정원 개혁 문제만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안보 가지고 온 보수의 이 지지자들이 야당인데 이 당이라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야당이라는 의식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을 해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김영주 전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그 원내대표가